전파나 빛을 표면에서 흡수하는 것이 핵심인 분야가 있다. 스텔스가 대표적이다. 메타물질을 이용한 스텔스는 매우 얇은 구조에서 빛이나 전자기파를 완전히 흡수해 투명망토에 가깝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연구는 이와 같은 기능에 활용될 수 있다. 미국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가 지난 5월 2일 오후 광주 광산구 공군 제1전투비행단 활주로 위로 비상하는 모습. 이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CT 소재 연구그룹 연구팀이 개발한 메타물질은 원하는 형태의 빛전자기파를 흡수할 수 있어 스텔스 분야에 응용될 수 있다. 국내 연구진이 금은 나노입자를 이용해 특성을 조절할 수 있는 플렉서블 메타물질을 개발했다. 형태, 성질 등 소재의 자유도를 높여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기존의 제작 방식과 차별을 두어 동일한 면적 대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ICT 소재 연구그룹은 21일은 나노입자로 이루어진 나노디스크 형태의 패턴에 금입자를 쏴 금과 은이 공존하는 메타물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투명망토의 원리와 유사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카멜레온처럼 특성 바뀌는 인공소재 ICT 분야 폭넓은 이용 가능. 연구팀은 나노입자로 제작된 나노디스크에 금을 코팅해 금은 이종 나노소재 기반의 메타물질을 제작했다. 갈바니치환을 이용해 코팅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메타물질은 자연에 있는 물질과 달리 구조나 배열 형태에 의해 특성이 바뀌는 인공소재다. 구조를 바꾸면 특성까지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 ICT 기기의 적용 시 성능 향상을 통해 폭넓은 적용을 할 수 있다. 연구팀은 유리 기판 위에 200나노미터 급의 은 나노입자로 나노디스크 형태의 패턴을 제작 후 개별 입자를 금으로 코팅해 금은 이종 나노소재 기반의 메타물질을 제작했다. 기존 금속을 고열로 증발시켜 진공 속에서 소재에 밀착시키는 진공 증착 방식에서 잉크처럼 뿌려서 만들 수 있는 용익공정 형식으로 제작 효율성을 높였다. 금은 이종 나노소재의 물체 제조 공정의 모습도 기존 진공 침착 방식에서 용액 공정 방식으로 제작 방식을 바꿔 효율성을 높였다. 원하는 형태의 빛전자기파 흡수 가능. 스텔스 투명망토와 유사한 나노물질은 방막 형태로 만들 수 있어 소형화 경량화에 탁월하다. 형태와 성질의 자유도를 높여 여러 분야에 사용할 수 있지만 연구팀은 특히 흡수체로서의 기능에 주목하고 있다. FDICT 소재 연구그룹 홍승헌 박사는 흡수체는 빛전자기파 등을 흡수하는 것을 말하는데 기존 흡수체로 사용하던 니켈보다 성능이 뛰어난 것을 확인했다며, 특히 기존에는 여러 흡수체를 두껍게 코팅해 사용했지만 이번에 개발된 메타물질은 매우 얇은 구조에서 원하는 파장의 빛전자기파를 흡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메타물질은 고해상도 홀로그램 고집적 광해로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제작 고효율에 태양전지 등에 널리 활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산업 및 군수 분야 등에서도 응용이 가능하다. 이런 특성은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고효율 태양전지 제작 스텔스 기능 개발 등 군수 분야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한편 이번 연구는 지난달 6일 미국 화웨이 나노 분야 국제학술지 응용자료 인터페이스에 게재됐다. 한국산 잠수함 도입 각국의 신형 잠수함 전력 공개. 아시아 태평양에서 잠수함 전력 증강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력 증강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가 직접 요인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물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호주와 인도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각국은 최신 스텔스 디젤 잠수함 확보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그 밖에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국가들은 중국 연안을 따라 조밀하게 설치되고 있는 레이더망을 피하면서도 자국의 해양 주권을 지킬 수 있는 방편으로 수중의 킬러 잠수함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시아 각국이 확보하는 잠수함들은 비록 수는 적지만 강력한 대함 미사일과 어뢰로 무장하고 있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자국의 뇌로 만들어 마음대로 통항하려는 중국의 야욕을 견제하기에 충분한 무기로 평가된다.
중국은 미국에 비해 대잠수함 작전 능력이 형편없어 아시아 각국의 잠수함 전력이 증강될 경우 중국을 거부하는 각국 나름의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의 핵심 세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호주, 인도로 이어지는 잠수함 고리는 중국의 인도양 태평양 진출을 견제하는 효과적인 체계가 되리 분명합니다. 1. 프랑스산 스크루펜급 잠수함 도입하는 인도. 최근 전투 시스템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프랑스 스크루펜 잠수함은 인도가 도입하는 최신 디젤 잠수함입니다. 인도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6척을 전부 인수해 취역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스크루펜은 인도에서는 칼바리급으로 말하며 인도는 2005년 총 37억 5천만 달러의 6척을 프랑스 기술 협력을 얻어 뭄바이 마자군 조선소에서 건조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투체계와 무기는 프랑스 방산업체 탈레스와 미사일 생산업체 MBDA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스크루펜 잠수함의 크기와 배수량은 각국 요구 사양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배수량 15만 65톤에 최저 300m까지 잠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제로원은 길이 61.7m, 너비 6m 해수 5.3 정도이며 선수의 6개의 어뢰발 사관을 갖추고 있고 대항 및 대잠수함 어뢰와 미사일 등 총 18일라 길에 30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인도는 이 잠수함들의 무장을 위해 36발의 액조세 대한 미사일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첫 번째 함인 칼바리는 2016년 5월에 해상시험에 들어가 작년 말에 인도 해군에 인도되었고 건조 중인 나머지 5척도 9개월에 한 척씩 인도 해군에 인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도는 최근 자국 앞마당이라고 생각한 인도양 부근에 중국에 잠수함 문항을 보내자 잠수함 증강에 나섰습니다. 특히 중국이 양숙인 파키스탄에 재래식 잠수함 8척을 수출하기로 하자 수중에서 은밀하게 작전하는 가장 값진 무기 플랫폼인 잠수함 전력 증강을 선택했습니다. 인도는 긴 해안선을 갖고 있는 나라지만 잠수함 전력은 상대적으로 빈약합니다. 러시아에서 10년간 임대한 배수량 1만 2천여 톤의 압둘라이급 핵잠수함 한 척과 수중 배수량 3,000톤의 예소련제 킬러급 9척 배수량 1,800톤의 독일제 4척 등 총 10척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인도는 중국의 수중 전력 강화에 맞춰 30년 안에 총 24척의 잠수함을 건조하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 시드니 일간지디, 오스트레일리아는 스크루펜의 기밀 데이터가 담긴 2만 2천여 쪽 분량의 상세한 문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는데 거기에는 스크루펜 잠수함의 소음, 수집하는 정보 주파수 장항 심도와 항속거리 어뢰발 사관과 전투체계의 사양 자기 및 전자적외선 데이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 측은 이번에 유출됐다는 정보는 제조사의 매뉴얼로 작전과 전술 절차는 잠수함을 인수한 이후 인도 해군이 개발하는 것이며 이번 정보 유출 이후 대비 차원에서 건조 중인 잠수함의 설계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슈트핀 바라쿠다 축소형을 도입하는 호주. 호주는 작년 4월 380억 달러를 들여 스크루펜 제조업체인 프랑스 DCNS를 차기 잠수함 업체로 선정했습니다. 호주는 신형 디젤 잠수함 12척을 조달해 기술 결함에다 각종 사고를 낸 콜린스급 잠수함을 모두 대체한다는 계획입니다. 호주가 도입할 잠수함은 프랑스의 최첨단 핵잠수함 쇼트핀 바라쿠다의 설계를 바탕으로 한 디젤 잠수함입니다. 정식 명칭은 쇼트핀 바라쿠다 블록 2개입니다. ECNS는 세계 최첨단 재래식 추진 잠수함이라고 선전하는 잠수함으로 블록 4개의 사양은 쇼트핀 바라쿠다로서 추정할 수 있습니다. ECNS의 마케팅 자료에는 길이 97 수상 배수량 4,500톤으로 나타나 있고 이것만 봐도 인도 등이 도입한 스크루펜 잠수함이나 콜린스급보다 훨씬 거대합니다. 올라온 자료에 따르면 현 콜린스급 잠수함을 대체할 쇼트핀 바라쿠다 블록 크레인은 2030년부터 2020년까지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추정됐고 길이는 94에서 97, 배수량은 4,500톤에서 5,000톤, 너비는 8.8m, 판결을 포함한 전체 높이는 15m이며 최고 속도는 시속 20노트 이상이며 해상작전 기간은 최장 90일이라고 합니다.
승조원은 60여 명이며 특수부대원 16명도 탑승할 수 있고 무게는 5만 33mm 어뢰발사관 4문에 약 30발의 중어뢰를 탑재하며 미국 무기 탑재가 의무인 만큼 미국제 토마호크 미사일 하푼 대함미사일 마크 48 어뢰와 기뢰가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잠수함보다 무기 탑재 능력이나 작전기간이 월등히 향상된 잠수함으로 보면 되는데, 게다가 추진은 컴포지트 방식을 채택해 프로펠러 추진 잠수함에 비해 속도가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 콜린스급은 길이 77.4m, 배수량 3,100톤 수상식 노트 수중 20m 높이의 속도를 내는 디젤 잠수함으로 작전. 기간은 71로 530mm 어뢰발사관 유문을 갖추고 있으며 마크 48 어류나 하푼 미사일 등 22발이나 기뢰 44발을 탑재합니다. 호주는 우선 6척의 디젤 잠수함을 주역시키겠지만 2030년께는 핵추진 공격 잠수함을 도입할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3킬로급 잠수함 도입하는 베트남.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충돌하는 베트남도 잠수함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베트남은 2009년 20억 달러의 한 척의 킬로급 디젤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베트남은 작년 1월에 군함을 인수하는 등 4척을 실전 배치했고 6번함도 인수했습니다. 베트남이 인수한 킬로급 잠수함은 러시아가 제작한 킬로급 중에서도 최첨단형인 프로젝트 6136메가볼트 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프로젝트 6136기본형만 해도 정숙성이 뛰어나 미 해군은 바다의 블랙홀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632메가볼트급 잠수함은 창수구를 제거하고 능동 선화의 음을 흡수하거나 방향타를 줄이는 부분 파일을 입혀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고, 이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 치고는 꽤 큰데, 길이 73.8m, 너비 9.9m에 펄스는 6.2m이며 수상 배수량 23만 50분 400m까지 잠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승조원은 57명입니다. 디젤 엔진의 성능이 개선돼 최대 항속거리는 9,650km이며 수중에서 2.7700km 항해할 수 있지만 최대 속도는 25에 이른다. 무장은 함수의 6분의 533mm 어뢰발사관을 갖추고 있으며 어뢰 18발이나 기뢰 24발을 탑재하며 어뢰발사관을 통해 대함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베트남은 이미 항모 킬러로 통하는 에스모 14 미사일 28발을 러시아에서 수입했습니다. 이미 미사일은 길이 6점에서 8.2m, 지름 53.3cm, 무게 1.3에서 1.3톤이며 속도는 마하 0.8에서 최고 마하 2.9까지 다양합니다. 해수면을 저고도로 비행하는 스키밍 능력을 가진 대함 미사일로 알려져 있어 중국 인민해방군 수상 함정에는 큰 위협이 됩니다. 베트남은 여기에 더해 중국 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는 미국산 P-3 오라이언 대장 초계기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